안녕하세요. 송예은의 말로서다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을 잘 못해 손해봤던 이야기들 들려드렸죠. 이 싫다는 말을 못했고 참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고 또 늘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바꾸기 시작했던 나를 지키는 말 습관 8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낮추기입니다. 예전에 저는 긴장하면 말이 빨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그러신데요. 설명도 길어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더 많이 말하고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방송 일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이 말이 빠른 사람보다 오히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요. 천천히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을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잘 정돈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절해야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럴 때 내 의견을 말해야 하는 순간일수록 속도를 오히려 조금씩 낮춰보세요. 말의 속도는 곧 마음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보다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사용해 보세요. 이거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표현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답장이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장을 바꿔봤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상황은 똑같은데 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말하시는 분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아래에 두게 돼요. 반면에 감사는 상대를 높이며 존중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지켜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상대 말이 끝난 뒤에 1초를 쉬고 말하세요. 이 습관은 제가 면접 컨설팅 할 때도 이 수강생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불안하면 상대 말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조급함으로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들으신다면 오히려 1초를 쉰 뒤에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말해보세요. 네, 저의 지원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시기보다 네,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라고 차분히 이야기를 하실 때 더 여유로운 사람, 긴장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초의 힘. 그리고 이 1초는 상대에게 당신 말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라는 존중의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빠르게 답변하시기보다 1초 쉬고 말씀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에는 결론부터 말하기. 좋은 사람일수록 설명이 너무 장황합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래서 저래서 제가 좀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론이 안 들리면 변명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 순서를 바꿔왔습니다. 결론 다음에 이유, 이 순서를 연습했는데요. 먼저 가능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들은다면 네, 가능합니다. 아니요, 이번 일정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덧붙이는 거예요. 짧게 말한다고 무례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 장황한 부연 설명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아니로 시작하지 않기. 누군가의 의견을 말했을 때 아니요? 아니, 근데 그건 이렇게 시작하면은 상대는 바로 방어적인 태세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상대에게 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관계를 깨지 않고 당신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내 의견을 덧붙인다는 전달하는 느낌. 아니로 시작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디테일하게 칭찬하기.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지만요, 기억에 남는 거는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오늘 너무 멋지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와, 오늘 말씀하신 두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와, 넥타이의 색 조합이 오늘 너무 좋으신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보시면 임팩트가 남을 겁니다. 이 구체성은 결국 관심이고 관심은 존중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정말 많이 바꾸거든요. 여러분 칭찬하실 거라면 구체적으로 칭찬해보세요. 7번째, 모르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예전에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괜히 모른다고 하면은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닌가? 내 이미지가 떨어져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섣불리 아는 척 했다가 민망한 상황들이 연출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꿀팁 나갑니다. 대화 끝에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단순한 감사 인사보다 와, 오늘 예은님 덕분에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는요,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요. 특히 행사 진행,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 칭찬에 또 성함을 덧붙이는 힘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건 결국 상대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일이니까요. 오늘 제가 8가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죠.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 이 말은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말 습관을 바꾸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송예은의 말로서다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현실 고증을 풀어드리는 실전 말하기 꿀팁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습하면 우리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예은의 말로서다 채널의 송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